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광TV 2026년 3월 16일 제91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영광TV 해인의 조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디지털 문명 창조와 대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로서 지금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고, 북한에서는 같은 민족이지만 공산주의 체제로서 현실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 시대인 디지털 문명 시대를 살기 위한 그런 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심론 철학이라고 해서 정신을 주관하고 의식을 주체를 하는 그러한 유심론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유보다 빵을 숭상하는 유물론 철학으로서 물질 주관하고 존재를 주재하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유부족론 철학으로서 부족을 주관하고 부족이 즉 그 충족을 해주는 그런 소수점 주체로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평등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유부족론 철학으로서 부족주의와 유소수점주의로서 모두가 다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디지털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생산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축적하고 상품 위주로서 양산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양적 규정, 동식품 위주, 동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부를 적에 동무, 이제 이렇게 동무라고 부르죠. 아래 위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동식품이라는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러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양산 체제를 갖고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제 이 제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핍박하게 돼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마지막을 정리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디지털 문명 시대의 생산 양식은 사용자 위주, 선사품 위주로서 선사가치 노동을 하는 그런 사회로서 품질을 개선하고 연구 제품을 맹기로서 모두가 오랫동안 잘 쓰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생산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를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영리를 위주로 하고 혼합식 전문 노동,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돈 되는 쪽으로 직업을 바꿔가는 그러한 이제 혼합식 전문 노동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시간 위주로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잠자는 그 동시간대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수식 전문 분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는 충족주의로서 순차적 병합식 분업 구조로서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훌륭한 충족주의적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존재의 소비 생활. 이제 모든 상품이 나와서 이제 인기를 끌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정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선 말기까지 일제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교가 지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핵가족 시대로 돌아섰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부모 형제를 모르는 단체주의를 살고 있고 동식품 존재의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자가식량 생산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11 노동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각 가정은 자가식량을 하는 것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일만 노동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이제 향후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자가식량 소비만큼은 본인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상품 교환의 화폐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물건이 있으면 그걸 돈을 주고 사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풍족하게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쓰고, 그러한 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그다음에 동식품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화폐 가치가 아니라 이제 분배 가치인데, 지금 북한은 또 변해서 장마당이라는 데서 이제 지금 화폐 가치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제 자본주의를 닮아가는 그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는 선사제품으로서 숭배같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던 거기에는 항상 기명부사가 돼서 무슨 상품이 있으면 회사 제품이 붙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기명부사라고 해서 자기가 무엇을 생산했으면 그 이름이 들어가서 그것을 쓰는 사람은 이것을 숭배하면서 쓰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대의 의식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화폐 제일주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타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가 범죄 사회가 일어나고 사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식구조 속에서 이제 화폐 제일주의가 이러한 범죄를 낳고 있는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질 것도 없는데도 죄를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불상사가 이제 생겼었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조화주의 시대를 예견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의식 구조가 시간 제일주의이고 독재주의입니다. 이 자유 노동이 되지를 않고 독재를 하지 않으면 노동이 되질 않기 때문에 독재 노동을 하게 되죠. 투쟁주의를 하고 있고 흉악한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거짓과 투쟁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공산주의는 필멸을 할 것이고 자본주의는 이제 디지털 문명 체제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 디지털 사회의 의식 구조는 만족주의로서 사람들이 모두가 현 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인존주의가 무르익고 이타주의로서 홍익인간 사상을 품은 그런 훌륭한 시대로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우주 시대로 평화롭게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이만큼 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상과 철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이 빨간 선이 38도 선이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 선은 지금 현재의 휴전선이죠. 그래서 이 휴전선은 6.25 이전에는 38도 선이 이 분단선이었었는데 6.25 후에는 이 휴전선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개성, 강령 이쪽이 남쪽이었었는데 장단 이 개성도 남쪽이었었는데 여기는 뺏겼죠. 6.25 후에. 그리고 연천, 철원, 김하, 양구, 속초 이쪽은 북한이었었는데 양양 쪽 이쪽이 이제 남한이 됐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태극이 이 고랑포 이 중심 지역을 여기가 경선왕릉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북으로 뺏어서 올라갔고 남쪽은 서쪽은 남쪽을 빼앗겨서 이렇게 태극 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이렇게 태극의 형상으로 갈라지게 됐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38 문화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도 이 개성에서 고려가 창업을 했죠. 고려가 이 개성에서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이 개성에서 조선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개성에서 서울로 이전해서 서울에서 정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서울이 수도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굴지의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북쪽은 거지가 됐고 남쪽은 최첨단 국가를 가는 바람직한 국가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명드렸던 남북 분단의 그런 현상인데 이 38도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도 38도선이 지나가고 교토, 도쿄 이 선상이 다 이 38도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38도선, 이 개성, 이 파주, 연천 이쪽을 가로지르고 황하 문명이 일어났던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인더스 문명, 이 문명, 과거 문명 시대를 이쪽 지역에서 인더스 문명 이쪽 지역에서 많은 문명이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로마하고 그리스 문명이 지나고 이집트 문명이 지나서 이것이 이제 과거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문명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미국을 보면 뉴욕하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지나는 이 선상이 세계 38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이 38 문화권이 북이 38도선 이 문화권이 세계 문명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남반부에는 38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반부 38도선은 문명이 없습니다. 북이 38도 선상에서 모든 문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계도
오른쪽 방향으로 돌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 북반구에서는 욕조에 물을 빼면 우회전을 하지만 남반구에서는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반구에서 시계를 맹길었다면 좌회전으로 돌게 맹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반구에서 시계를 맹길었기 때문에 시계가 우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세계 38 문화권이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38 문화권에서 모든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가 세상 문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뚝하죠. 여기 중국의 땅이 이렇게 넓고 일본이 땅이 육지가 뭐 중국에 비해서 무척 적은 것 같지만 실상 해양 면적까지 친다 그러면 중국 면적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왜소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이 38도선이 이렇게 고져 있고 여기 임진강 문화권이 있고 여기는 낙동강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남학파라고 그러고 여기를 기호학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문명이 학문이 크게 발전했던 것은 바로 영남학파하고 임진강 문화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계 문명의 중심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중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죠. 그 우리 인체에 비유하자면 양쪽 허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생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식기는 작지만 모든 생명은 여기서 그 탄생을 하죠. 정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탄생은 바로 이러한 생식기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하고 중국이 크지만 한국과 같은 이렇게 정신이 나오는 이러한 역할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위치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이 낙동강 영남학파는 형이상학적 학문, 정신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유성룡 대감이라든가 이 낙동강 유역의 퇴계 이황 선생이라든가 뭐 그 많은 학자들이 뛰어난 학문을 연구한 것이 바로 이 낙동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진강 문화권에는 황희정승, 율곡 선생, 의성 허준, 그다음에 그 남인의 영수, 허목미수 이런 분들이 이 바로 이 임진강 문화권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이 세계 문명의 창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지리적인 문제를 또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이러한 디지털 문명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이 도랑 선생님이십니다. 이 어른께 제가 1980년서부터 돌아가신 1994년까지 제가 이 어른을 1년에 몇 번씩 찾아뵈면서 제가 이 어른의 학문을 전수를 했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 어른의 위대한 정신과 사상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 어른의 사상이 전 세계를 이 흥복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꿈꾸신 이 우주 시대, 그 다음에 UFO 시대, 이러한 디지털 문명을 일으키는 정신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부인도를 해석한 것이 바로 이 태양계 성수 식계 진리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교육 시간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목적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심론의 민주주의. 유심은 인류의 의식이 인류의 사회 존재와 인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 같이 말하였고, 또 정신은 독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루소가 말한 유심론의 본질입니다. 다음에 그 막스 앵겔스가 얘기한 유물론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은 인류의 사회적 존재와 인류의 존재가 인류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정신은 물질 두뇌의 산물이며 존재의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막스 앵겔스가 얘기한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도랑 선생께서는 유부족론을 설파하시면서 조화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부족은 인류의 의식과 인류의 사회적 존재가 인류의 존재와 인류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이 인류의 의식과 인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족 이것이 의식 부족과 존재 부족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아하하 정 아카아가면, 이것이 도랑 선생님의 우주어 성명이십니다. 만 우주의 역설한다. 이 어른은 그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신 후천 대성인으로서 이러한 유부족론 철학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 기존의 철학은 서양에서 발상된 그 물질적인 그러한 그 철학이었다면, 유부족론 철학은 이 동양적인 도가 사상에 의한 이러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 부족, 이 모든 인류는, 사람은, 모든 존재는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족을 항상 느끼게 되죠. 배고픈 부족을 느끼게 되면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고, 졸려온 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부족을 충족시켜주는 것인데, 유부족론은 바로 이러한 충족주의라, 유부족론의 반대말이 유충족론입니다. 충족시켜준다.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면 싸움이 없습니다. 도둑질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유부족론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이러한 유심론 정신이 우선되는 이러한 사회를 살아왔는데,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여기에 모순도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유심론을 이제 벗어날 그럴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다 끝났지만 일부가 조금 남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2023년을 분기점으로 이제 이게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 모든 사람이 풍족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올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철학은 주로 단군도, 선도, 유교, 불교 등 종교 사상의 기반을 두거나 외국 철학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치를 전개해왔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적 사고의 새로운 철학이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도 문명을 구가하는 디지털 개념의 초고속 인터넷, AI 시스템의 사회가 갖추어야 할 철학을 후천 대성인이신 도랑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라는 가치로 외교를 걸어왔다면 공산주의는 이에 대립되는 유물론적인 빵을 주장하며 수십 년간 서로가 죽고 죽이며 무모하고 잔인한 전쟁과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자유만도 아니고 빵만도 아닐 것입니다. 자유와 빵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유와 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유와 목적류로 인간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화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유 목적류의 시대, 즉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유와 빵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켜주자고 하는 것이 유부정론 철학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전쟁하며 수많은 수천만 인류가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혼돈의 시대를 걷어내고 그 젊은 피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허영강 TV는 오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부정론 철학으로서 세상이 다 같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